하나를 보내드릴게요. 사전적 의미인데. 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를 일컫는데 땡땡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기 감정에 미숙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땡땡땡은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맺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죄를 짓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에도 능하고 충동적이며 자신의 행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소시오패스? 지금 이거 읽었을 때 누가 떠올랐어요? 황희두님 누가 떠올랐어요? 저는 뭐 워낙 다양한 사진 이거 올리시면 안 돼요. 지금 저 오버하고 있어. 네, 저분 아니고 저는 윤모 씨가 떠올랐는데요. 이게 앞에 그 지웠던 거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고 불리기도 하고 두 번째 저기 블라인드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윤석열한테 보이는 약간 반사회성 있잖아요. 그 밑에 특히 있었잖아.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정서적 유대감을 맺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래. 여기 범죄로만 이어져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사이코패스를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 특히 엘리트들한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사이코패스나 뭐 반사회적 행동 장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그런데 그거 빼고요. 네. 빼고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 우리 사회에서 출세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벽을 쌓고 공부만 해야 돼요. 정상적인 교류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예를 들면 서울법대 가려고 하면 엄마부터가 친구를 차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엘리트들에게서 저런 비슷한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해요. 예. 네. 그 최근에 이제 논란들 중에 윤석열이 그 당시 특검 때 박근혜 불구속을 검토했다. 황교안이 바로 질렀죠. 그런 일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속으로 혼자 뭐 생각했다는 건데 네. 그거는 김의겸 의원이 반박한 게 더 신뢰가 가죠. 예. 왜냐하면 무용담처럼 떠들고 다니셨다는 증언이거든요. 그게. 예. 자정까지 뭐 포탄주 말아먹으면서 네. 신나게 떠들었다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걸 보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그 뭔가 친구도 급을 나눠서 사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그런 계급을 나눠서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얘기한 거 보면 딱 그 윤석열의 특징이 있고, 또 최근에 전 되게 경악한 게 뭐 개셀카 남친짤 이런 거 다 둘째치더라도 김남국 의원이 한번 비판했던 거 그 뭐지 뭐 아싸 지금 국민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특히 자영업자들 너무나 힘들어하고 본인도 그걸 위해서 지금 뭐 자기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아싸 하고 SNS에다가 자꾸 이상한 사진 올리고 자기 셀카 올리고 이런 거 보면 진짜 그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형적으로. 그게 자기 깐의 유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조국 장관 그 사건을 나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게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 증상 중에 하나고 자기 부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고소고발해버리고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남친 짤 있잖아요. 그거를 그 커뮤니티에서 남친 짤이 아니라 남침 짤이다 이렇게. 남친. 왜냐면 이거 보고 열받아서 내려올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남친 짤이 아니라 남침 짤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진을 김건희 씨가 찍어서 캠프에 보내준다는 거잖아요. 네, 뭐 요리하고 이런. 그거 뭐 그리고 사실 요새 그런 식의 견판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원빈 씨도 못 찍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 다른 거 있어요. 시아버지 짤. 뭐 어울리는 거예요. 온갖 며느리들이 가슴 호흡할 사진이에요, 그게. 그 사진이 딱 나오면서 아니 추가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게 또 언론에선 그걸 두고 그 SNS 인스타그램 담당하는 사람이 뭐 박근혜 탁현민이 그걸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유연석. 기가 차라고요. 그게 뭐 탁현민 비서관이랑 비교도 안 될 뿐더러 그런 식으로 망한 거에다가 또 억지로 프레임 이렇게 붙이려는 거 보면 그게 이제 물타기 하려다 실패한 기사고요. 그리고 그것은 보통은 이제 아이돌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하고 같이 있었을 때 얼굴이 환하게 더 빛나야지 강아지가 더 예쁘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는 시아버지보다 예쁘게 나와요. 그 조원진도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윤석열이 박근혜 구속사를 반대했다고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간단히 말해서 친박 쪽에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해왔던 그 과거 자체를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대구에 호소한 겁니다. 대구. 네. 저는 이게 무슨 친박 이런 개파적인 의미도 아니고 지금 표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치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경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야.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거의 그 과반 이상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 있습니다. 그중에 대구 경북이 심장입니다. 이제 그것만 꽂히게 되는 거죠. 사고 예. 패턴이.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거죠.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절제해서 페이스북을 하나 썼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하고 재판 중에 또 재구속하고 건강이 악화됐는데도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불허한 사람이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때 불구속하려고 했다는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을 보니 정치인이 다 되었다는 느낌을 받지만 어쩐지 슬프다라고 이제 홍준표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굉장히 절제해서 쓴 글을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민주당 논평 같지 않습니까? 그 홍준표 의원 인터뷰 봤는데 그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한 내용 봤는데 되게 웃겼던 게 그 자기랑 내가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굳이 왜 이 사람을 지적하겠냐. 그러니까 나랑 급이 안 맞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되게 좀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할 만한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씨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본인의 어떤 목적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이 지금 저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 얼마나 보기가 싫었으면 저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 의원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니 정치인이 다 되었다. 이 말은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늘 한다 이 뜻이잖아요. 아 그러네. 그럼 뭐 하시는 겁니까? 그냥 그런 정치인이 있고 진솔한 정치인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정치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치꾼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정치꾼, 정치인, 정치가. 그러니까 누가 그 홍준표 의원 페북 가셔서 밑에 정치인을 정치꾼으로 수정하셔라 이렇게 달아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윤석열 그러한 그렇고요. 최재형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저분 아니 사실 윤석열보다 더 좀 황당하신 분 아니에요. 윤석열은 그래도 자기 말을 틀린 말에도 한다. 없어. 최재형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시작해가지고 그 저번에 서문시장 갔을 때 마이크 잡고 이제 메가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위반이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게요. 이분이 과거에 학생운동 관련한 재판도 하지 않았겠어요? 했겠죠. 그때 저희가 주로 썼던 게 그 메가폰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멋있어 보였을까? 심지어 이 양반은 선관위원장도 한 적 있어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마이크를 못 잡게 돼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누가 줘서 잡게 됐다. 거짓말했는데 다 들통났어요. 그 최재형이 가서 마이크 없어요라고 먼저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김영우가 그 김영우 있죠 옛날에 그 국방위원장 했던 그 김영우가 마이크를 쥐어주면서 정권 교체하고 저를 밀어주실 거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대선이 아니고 보통 만약에 총선이나 이런 선거였으면 이 사람 바로 집 날아가는 정도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선관위가 조사를 들어가면. 뭐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 할 것 같은데. 초범이고 나쁜 돈 없었다라고 봐줄 가능성이 있죠. 이야 씨. 우리가 이제 다 알아 그냥. 우리가 루틴을 아는 거지. 저쪽 사람의 루틴을. 그 법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법은 광자의 것. 네. 이거 하나를 날려버려야 선거법 위반이 없는 거죠. 근데 최재형 측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있는 데다가 뭐 유감이다 이런 정도로 사과를 해야지. 정말 죄송하게 됐다. 그거 너무 창피해서 그럴 거예요. 선관위원장까지 하고 판사 출신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거법 위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거 보통 애들 말로 정말 면 빠지고 면 팔릴 일이죠.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자기 지지율이 좀 나오는 편이고 윤석열은 맨날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더먼데 최재형이 보기엔 윤석열이 정말 졸로 보이는 현상. 이거 마음에 앞서가다 보니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지는 거죠. 네.
저는 윤석열 최재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이 인문학 철학이 중요하다는 게 더더욱 한 번 또 느껴져요. 이 한국 교육 개혁이 궁극적으로는 가야 된다 보는데 오래전부터 수천 년간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되게 유명하게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나 쉽고 그냥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주변에서 뭐 이렇게 뿜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 욕심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지금 저렇게 튀어나온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나와가지고 진짜 가족들 전체가 망신당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꼭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도 그냥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내가 왜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가 저는 자꾸 그 본인들이 주인공이고 역사의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진짜 좀 보기가 남사스럽습니다. 정말로. 황희두가 최재형이나 윤상보다 훨씬 나아요. 아, 그렇죠.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정치는 오랜 단련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에도 짬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사로서 어쨌다, 감사원장이었다, 검찰총장이었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면 정치 잘하냐. 전혀 다른 문법이 작동하는 거고.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검사나 판사들이 일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출 시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사를 봤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희두 씨가 훨씬 더 준비된 정치인이에요. 탈원전 발언도 그렇지만요. 이과적인 부분은 남의 머리 빌려 써도 돼요. 개념만 자기가 잡고 가면. 근데 인문학적 소양은 빌려 쓰기 좀 힘듭니다. 그렇죠. 자기가 갖춰야 된다고. 그거를 외우는 것 같아요. 다른 사례들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한 어떤 철학한 결과물을 외우고 그걸 그냥 나와서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저 얘기하고 이게 자기 소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사법 시험의 맹점. 그럴 때 저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아 저런 사람들이 무슨 장을 했단 말이야. 네. 요 생각 때문에 자꾸 분노스러운 거예요. 아, 최근에 제가 들은 동네 아줌마들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우 나는 뭐 검찰총장이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막 설화 이어질 때 그러면서 아우 정말 실망했어. 서울법대 나오고 뭐 그렇다 그래서 기본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얘 너보다 못하다 얘. 난 너보다 못해. 재민이하고 누구를 비교해? 지금 아니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줌마들끼리 서로 그냥 보통의 엄마들이 얘 너보다 못하다 얘 이렇게. 이야기는 좀 간결하게 섞자면 우리 방송 초창기 때 시리즈로 방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에요. 최근에 그 한종선 씨 지금 뭐 안 나오고 있긴 한데 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했던 사람이 문무일 윤석열 전에 검찰총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전두환 때 그게 88 올림픽 명분으로 500명 넘게 죽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문학적 소양이 있을 때는 이 사건 잘못됐다라고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법원의 권유대로 비상상고를 물론 법원이 이제 그걸 또 기각해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과학수사와 더불어서 검찰이 해야 될 게 인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인권이 있을 수가 없는 자가 검찰총장을 했던 거죠, 지금까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저는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다고 일단 보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뛰쳐나왔어요. 윤석열은 특히 이준석을 싫어하는 것 같고 이준석 보이콧이 그냥 노골적으로 보이고. 아, 요즘 콩이 순환이군요. 콩밭에 가 있고 콩가루고. 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표현인데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자기 스스로가 쓰잖아요. 뭐 그게 워딩이 돼버리고 헤드라인이 된단 말이죠. 언론의 특성 때문에. 네. 그거는 전략적으로 보면 미스라고 보는데 어쨌건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보면 모두가 약간의 이런 표현이 관자 종자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정치인은 욕을 먹건 뭐하건 자기 부거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게 남는다는 것이긴 한데 다들 너무한 것 같고 저는 최근에 관심 사안이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오지 않는 한 민주당에게 5% 진다 이런 예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을까? 그리고 그게 내년 대선의 예언처럼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그 후보 입장에서 근데 왜 언론은 계속 윤 전 총장입니까? 그냥 후보.
그 일부러 쓰는 측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검찰총장이었다는 걸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이 후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데 언론들은 지금 검찰총장이라고 부르고 아, 있다. 그래요? 좋은 네. 의미도 있다. 네. 어. 그래서 이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자기는 지지율이 30% 되고 20% 넘어요. 나머지는 전혀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히 나에게 이런 심리가 작동한다고 그렇겠죠. 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빠르면 18일 날 처음으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일단 너무 많습니다. A조 B조 하지 않을까요? 에이즈피죠. 그리고 죽음의 조가 있고 막 그런 거야. 어디가 죽음의 조일까요? 근데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숫자가 막 4명, 5명 이렇게 돼버리고 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토론을 하게 되면 윤석열은 지금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돌고래니까. 이거 N분의 1 되고 아, 싶지 않죠. 감히. 그래서 이거 패싱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토론회는 안 나가겠다. 근데 후보 등록을 하고 만약에 당의 공식 일정을 안 따르면 그건 페널티가 갈 텐데요. 어떤 페널티가 갈 수 있을까요? 버텨버리면? 극과 페널티?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지지율이 막 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보이콧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니들이랑 어울리기 싫어가 아니라 속마음은 무서워. 무서운 거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입이 제동장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아니 거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선 의원이 갑자기 대선판에 뛰어들어요. 출마 선언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존재감을 최대한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지지율이 0.000 몇 프로 되는 후보를 공격하겠습니까? 모든 공격은 1위 후보에게 집중되죠. 야, 뭐 부동산 정책 이야기하고 뭐 경제, 사회 분야 뭐 이렇게 토론회를 2번 할 거라 그러는데요. 윤석열 발언 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유, 윤석열 지금 그 곧 자가격리 풀리죠. 그래가지고 나와서 또 뭔가를 하겠다는데 윤석열이 자가격리 중일 때가 가장 지지율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되죠. 유지되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자가격리 되기 전에 휴가 계획 짠 참모는 윤석열이 상 줘야 돼.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콩가루 집안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제가 콩국수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번에 우리 보람 PD랑 밥 먹으러 갔는데 나는 김치찌개를 시키고 나 배고파. 보람 PD는 콩국수를 시켰는데 되게 먹고 싶더라고. 이 순간 근데 보람 푸나님은 PD가 나한테 콩국수 한번 먹어보란 말을 안 해가지고 그 다음 갔을 때 내가 시켜 먹었잖아. 저 지금 기아선상에서 금방 헤매니까 끝내드릴게요. 그 말이 어. 막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더 하세요. 먹는 아이고, 얘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